구본부장이 내 동생일 수도 있다고요? 아버지는 대체 정체가 뭐였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비밀이 또 뭐가 있는 거냐고요. 황진구와 구지석 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협력하게 되고 진짜 배우인 최명지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최명지는 입양 심사 담당자가 오는 날 새벽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심각한 아동학대 현장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익명 제보를 마친 뒤 최명지는 방 안을 서성이며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기에 최명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얼굴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계략으로 신여진과 구하나가 얼마나 당황할지 기대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입양 담당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확인한 뒤 구하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 시각 현관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 둘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여기 맞나요? 입양 담당자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명지는 애써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기, 정말 큰일이에요.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눈가에 손수건을 댔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윤세영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윤세영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나 상황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윤세영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이랑 같은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잠시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윤세영은 격앙된 음성으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누가 꾸며낸 짓이라고. 경찰은 차분한 태도로 윤세영을 제압했습니다. 최명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가볍게 숙였습니다. 입술 끝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휴, 어쩌면 좋아요. 입양 심사 담당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상황이면 입양 절차가 잠정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겠네요. 최명지는 마음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결국 최명지의 계획대로 윤세영이 체포되고 입양 심사는 보류되었습니다. 이로써 최명지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신여진과 구하나의 입양 시도를 가로막은 듯 보였습니다. 현장을 빠져나가는 윤세영을 쫓던 경찰차가 멀어졌습니다. 최명지는 창가에 서서 미묘하게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최명지는 이 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 교묘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신여진을 흔들고 구하나를 짓눌러버릴 생각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혜성그룹 계열 호텔로 발령받은 직후 구지석이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지석과 황진구는 서로를 노골적으로 적대하진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심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황진구는 구지석이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그 비밀이 구지석 부모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예감이 황진구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복도 끝에서 구지석이 서류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황진구는 일부러 걸음을 크게 하며 구지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계시네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구지석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황진구 씨는 왜 이 호텔로 오신 겁니까? 황진구는 구지석이 든 서류를 힐끗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호텔 사업부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요.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구지석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구지석은 황진구의 움직임을 주시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품어온 복수 계획이 흔들릴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진구가 왜 갑자기 이 호텔에 발령됐는지 의아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늦은 시각까지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남몰래 구지석의 사무실 근처 서랍들을 바라보며 혹시 부모 사고 기록이나 다른 단서가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지? 무언가 막연히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복도를 나서려는 순간 구지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볼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일이 남으셨나요? 황진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그냥 퇴근하려고 복도 지나다가 혹시 늦게까지 계시는 게 힘드시진 않나 싶어서요. 구지석은 말없이 황진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계심과 함께 이상한 동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스스로도 모르는 실마리를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었지만 혹시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만이 희미하게 맴돌았습니다. 황진구는 늦은 밤 귀가에 신방울이 끓여준 따뜻한 국물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신방울이 말없이 건넨 수저를 들고 숟가락질을 시작했지만 황진구는 깊은 생각에 빠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놓인 낡은 앨범이 계속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방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맛있는 갈비탕인데 한 입도 못 넘기고 있네. 황진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입맛이 없네요. 혹시 이 앨범 좀 봐도 될까요? 신방울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구는 앨범을 펼쳐 옛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지석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남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손이 멈췄습니다. 황진구는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는 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인가요? 신방울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 맞아. 오래전 사진이라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황진구는 놀란 눈빛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신방울은 웃으려다 멈췄습니다. 진지한 황진구의 표정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쌍둥이라니.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는데? 황진구는 사진 속 구지석 아버지와 놀랍도록 닮은 얼굴을 떠올리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별건 아니에요. 요즘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혹시 아버지께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요. 신방울은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구야, 요즘 뭔가 복잡해 보이네.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지? 황진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잠깐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신방울은 뭔가 찜찜해 보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곧 방으로 들어가 앨범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찍힌 사진 몇 장을 유심히 살폈고 머릿속에서는 구지석 아버지 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황진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고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간직했습니다. 윤성호는 회사 서류로 가득한 서재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위에는 신여진의 과거 기록, 최명지의 움직임, 그리고 구지석 부모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손가락으로 자료를 톡톡 두드리며 오랜 고민 끝에 고 변호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고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윤성호는 속내를 꺼내놓았습니다. 최명지가 저지른 수상한 일들, 신여진이 숨기는 듯한 과거, 구지석이 내세우는 복수심 등 복잡한 이야기들이 뒤엉켜 윤성호 자신도 정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 변호사님, 사실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건 구지석 부모님의 사고 진실입니다. 그 사건에 신여진이 개입했는지 아니면 최명지가 움직였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구지석 아버지 쪽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서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윤성호는 믿기 어렵다는 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쌍둥이라니?
그렇다면 구지석 아버지와 누군가가 같은 날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신여진이나 최명진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쌍둥이 형제 중 한 명이 상당히 오래전에 호적을 분리한 정황이 보입니다. 그쪽이 혹시 황진구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윤성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구지석과 황진구가 혈연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겠군요. 신여진 쪽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최명지가 이 정보를 악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신여진이 미리 알아채고도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을 수도 있고요. 윤성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지석이 정말 신여진을 원망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 쌍둥이 형제 이야기가 구지석과 황진구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할 결정적 열쇠라는 점이었습니다. 윤성호는 구지석을 조용히 불러내기 위해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뵙겠습니다. 구지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지석은 윤성호의 개인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서재 안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성호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준비해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봐라. 네가 말한 부모님 사고와 관련된 과거 기록인데 여기 꽤 중요한 내용이 있다. 구지석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까? 쌍둥이라니 말도 안 돼요. 윤성호는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구지석의 눈동자에는 커다란 혼란이 어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공문서나 병원 자료를 보면 분명히 적혀 있더라. 네 아버지에게 생일이 같은 형제가 있었고 그분이 일찍 호적을 분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구지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이새로 떨리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윤성호는 구지석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네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안다. 그렇지만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구지석은 그동안 신여진에게만 모든 분노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 그리고 숨겨진 가족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신여진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최명지가 있는 것인지 더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들이 정말 확실한 건가요? 윤성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 있는 문서들은 전부 진짜야. 검증도 끝났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는 네 몫이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지석은 서류를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슴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지만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군요. 그 짧은 말만 남기고 구지석은 서재를 나섰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이 구지석을 올감했지만 구지석은 이 혼란 속에서도 다음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넓은 호텔 로비 한쪽에 조용한 라운지가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황진구를 불러내려고 전화했습니다. 황진구는 전화를 받으면서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구지석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자 왠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황진구가 자리를 잡은 라운지에는 이미 구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다가 황진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내 보였습니다. 서류 보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황 부장 아버지와 쌍둥이셨어요. 황진구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구지석의 한마디가 너무나 직설적이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쌍둥이라고요? 설마 제 아버지하고 구본 부장 아버지가... 구지석은 봉투 안에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 기록이랑 호적 자료를 다 확인했어요. 태어난 날짜랑 장소도 같습니다.
황 부장 아버지가 일찍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신 것 같더군요. 황진구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기에 혹시 숨겨진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혹시 구본부장 아버지와 알고 지내셨을까요? 저희 가족이 왜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구지석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희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고에 신여진 회장이 연관됐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황진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구지석 부모의 사고와 신여진의 관련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신여진이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지석의 눈빛이 워낙 절박해 보이자 섣불리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네요. 저도 잘 안 믿기지만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둘이 혹시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묘한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동시에 부모의 죽음에 관한 아픈 기억이 교차되면서 쉽게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라운지 창밖에 흐르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지만 두 사람 눈에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잠시 서로를 마주 보던 구지석과 황진구는 건물 옥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가 스쳐가자 구지석은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황진구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여진 회장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사람도 결국 신여진 회장이라고 믿고 있어요. 황진구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최명지의 개입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신여진 회장님께서 굳이 그런 일을 하실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구지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여진 회장은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저희 아버지를 방해물로 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황진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구지석의 절박함을 무시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구지석이 품은 복수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 대화를 통해 한층 더 실감했습니다. 너무 단정 지을 순 없잖아요. 혹시 다른 배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지석은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성그룹 최고 권력자인 신여진 회장이 손을 썼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전 이 복수를 위해 미국에서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황진구는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구지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신여진을 향한 자신의 존경과 신뢰가 통째로 뒤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신여진의 인간적 면모를 알고 있기에 황진구는 그 간극 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 구지석이 다시 입술을 떼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게 됐으니 우리 부모님의 관계나 사고에 대해 더 파헤쳐 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이미 증오심을 품고 여기까지 왔어요. 신여진 회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제 삶엔 의미가 없어요. 황진구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거센 파도가 치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인 운명, 부모의 죽음을 둘러싼 어둠, 그리고 복수와 분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황진구를 짓눌렀습니다. 일단 서로 정보를 교류합시다. 진실이 뭔지 정확히 밝혀야겠네요. 구지석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바람 속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서서히 흔들렸지만 그 복잡한 운명은 이제 막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진구는 오래전 사건 기록을 관리하던 형사와 접촉했습니다. 형사는 퇴직을 앞둔 베테랑이었으며 좁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인 서류철이 가득했습니다. 형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신중하게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교통사고 서류 말씀이군요. 10수년 전 사건인데 그때도 의문이 많았죠. 목격자도 애매했고 결정적으로 운전자가 누군지 잘 안 밝혀졌습니다. 황진구는 형사의 손끝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혹시 최명지라는 이름이 언급된 적 있을까요? 아니면 조형사라는 분이라도 들어보셨는지요? 형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자료를 뒤졌습니다. 최명지라는 이름은 없는데
조영사 이 사람은 사건 보고서 중 일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뒤로 행적이 이상하게 사라졌다고 기록돼 있네요. 황진구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지석이 말한 대로 신여진이 아니라 최명지 쪽이 배우일 가능성이 언뜻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보통 뺑소니 사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종결되진 않아요. 뭔가 돈과 권력이 작용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예전부터 의아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수상한 부분이 있네요. 황진구는 손을 꼭 쥐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최명지가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여진 회장님은 전혀. 형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신여진 회장 쪽 이름은 이상하게도 기록이 안 남았더군요. 대신 최명지라고 하는 인물 주변에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는 소문이 있었죠. 황진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구본부장 말처럼 신여진 회장이 범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하다. 최명지와 조영사가 핵심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어. 형사는 서류철을 덮고 마지막으로 짧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혹시 조영사를 찾을 수 있다면 모든 진실이 더 쉽게 풀릴 겁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이 일에 얽히면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황진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중간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형사에게서 받은 정보를 정리한 뒤 구지석에게 전화를 걸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지석은 이미 심기가 불편한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한테서 뭔가 들으신 모양이네요. 새로운 단서라도 나온 겁니까? 황진구는 식은땀을 닦으며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네, 혹시 조영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본부장 아버님 사고에 깊이 연루된 인물 같아요. 기록이 애매하게 처리돼 있고 최명지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구지석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영사라 사실 저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여러 시도해봐도 꼬리를 안 잡히더군요. 그런데 최명지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신여진 회장은 무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황진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형사님도 큰 힘이 작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여진 회장님이 아니라 최명지 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지석은 무언가에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신여진 회장님께 품었던 증오는 허공에 휘두른 칼질이 되겠네요.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 좀 더 파헤쳐 봅시다. 황진구는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한 뒤 조영사의 근무 이력을 추적한 문서를 구지석에게 내보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예전에 해성그룹 내부 보안팀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더군요. 그 시절에 최명지랑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지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최명지 결국 진짜 악인은 그쪽이었나요? 그렇다면 신여진 회장은 이용당했거나 몰랐거나 둘 중 하나였을 수도 있겠네요. 황진구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점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지석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최명지와 조영사의 뺑소니 공모였고 윤유진의 사고 역시 이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조영사의 주변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낡은 창고 같은 곳에서 조영사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황진구와 구지석은 각자 긴장된 마음을 품은 채 그러나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지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명지는 아침부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조사한다는 낌새가 느껴졌고 입양방해 작전 이후로 경찰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결국 조영사가 미심쩍은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최명지는 그 흐름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현관 밖에서 거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 여러 명이 일제히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형사가 증거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최명지 씨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살인 교사 및 뺑소니 공범 혐의로 구속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최명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굴 함부로 체포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거든. 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최명지가 조영사와 주고받은 계좌 내역, 그리고 사고 당시 주고받은 통화 기록 등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증인의 진술도 있어요. 조영사 진술까지 확보했으니 더는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명지는 이를 악물고 발끈했습니다. 조영사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부 조작된 거야. 신여진 쪽에서 날 모함하려는 거라고. 형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정에서 밝히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선 체포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최명지의 양팔을 잡고 수갑을 채우자 최명지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설마 이런 식으로 무너질 줄은 몰랐다라는 체념이 스쳤습니다. 입양을 방해하며 큰 타격을 주려던 계획은 점점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몇몇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명지는 그 시선이 모욕적이라 느껴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도 결국 재판에서 밝혀질 거야. 이건 분명 음모라고. 형사는 특별한 감정 없이 최명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멀어지는 동안 최명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마주친 조영사의 냉소적인 얼굴을 본 뒤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끝까지 살아남겠다라는 결심만이 최명지의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뺑소니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최명지의 재판이 시작되자 언론도 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판정 한가운데 앉은 최명지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등이 서늘해지는 감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사건 개요를 차분히 낭독한 뒤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명지 씨, 살인 교사와 뺑소니 공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명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조영사가 거짓으로 저를 엮은 거예요. 신여진과 주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겁니다. 하지만 증언대에 선 여러 증인들은 최명지가 뺑소니 당시 조영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또한 살인을 교사하는 듯한 녹취 자료까지 제시되자 방청석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영사가 증인으로 나와 최명지 씨가 직접 지시했다고 말하자 최명지는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최명지 씨가 윤유진 사고까지 제 손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줬죠. 협박도 받았고요. 판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최명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지만 변호인이 말려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니 피고인 최명지 씨의 혐의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후에도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법정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최명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행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 또한 매우 큽니다. 최명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방청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순간의 욕망과 권력욕이 결국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느끼며 최명지는 피가 식어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최명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지석과 황진구는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서로를 경계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어색하면서도 조금 편안해진 공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해 보였지만 구지석의 내면은 여전히 소용돌이쳤습니다. 최명지가 모든 범행의 배후였다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온 건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황진구는 잠시 망설이다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결국 최명지가 구본부장 부모님을 죽게 만든 거나 다름없었죠. 신여진 회장님이 개입됐다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최명지의 조작이었던 것 같아요. 구지석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만을 떠올리며 살아왔는데 막상 진범이 최명지로 밝혀지자 묘한 허탈감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황 부장이 신여진 회장이랑 친밀해 보여서 더 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 보니 황 부장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진 셈이네요. 고맙습니다. 황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본부장도 뚝심 있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결국 같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최명지의 범죄는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죠. 구지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어딘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형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유대감이 가슴속에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린 거겠네요. 오랫동안 원망했던 신여진 회장도 피해자였고 정말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하네요. 황진구는 구지석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있던 구지석, 의심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던 황진구. 두 사람의 갈등은 이 시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상처들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칼을 겨눌 이유는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때마침 구름이 걷히고 맑은 별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서서히 퍼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황진구와 구지석은 호텔 옥상에서 다시 마주 섰습니다. 낮은 난간 너머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구지석이 자주 올라와 생각을 정리하던 장소였고 황진구에게도 이제 꽤 익숙한 공간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잠시 말없이 바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황진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구본부장, 이제 부모님 일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났네요. 최명지가 죗값을 치르게 됐고 신여진 회장님과의 오해도 풀렸잖아요. 구지석은 옥상 밖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황 부장 덕분에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내려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직접 살릴 순 없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네요. 황진구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구지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좀 더 형제처럼 지내볼까요? 이런 말 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두 분 아버지가 쌍둥이셨다는 거. 구지석은 미묘한 표정으로 황진구의 손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시간과 상처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최소한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사실 아직도 어색하긴 해요. 그래도 저도 이제 후회 없이 살고 싶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리던 시절은 청산해야 하니까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하늘로 돌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구본부장도 마음 정리할 시간 충분히 가지세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구지석은 순간 울컥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가장자리로 함께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어수선함도 이상하게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와주셔서. 황진구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우리 이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이자 동료로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낸 옥상 위에서 구지석과 황진구는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